안녕하세요. 오스테임플란트 바가르입니다. 산재보험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실제로 청구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청구하는지까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산재보험의 청구처입니다. 기존의 보험이나 이제 급여 환자는 저희가 심평원으로 청구를 했죠. 자동차 보험 환자까지. 근데 산재 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라고 해서 이게 공단 홈페이지예요. 이쪽으로 직접 들어가서 청구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 청구 방법에는 이제 전자청구 방법이 있고 서면이라는 종이로 적어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구 프로그램은 KT ED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청구를 보내실 수가 있고요. 그 청구를 이제 10년, 20년 하신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예전에 심평원 히라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는 이 KT EDI로만 청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재는 아직까지 이 KT EDI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청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병원이 산재 환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기는 힘들고, 그 심평원 히라 프로그램처럼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그냥 한 번에 보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KT EDI를 통해서 이제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치과에서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려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 또한 근로복지공단 심사부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비용 지급도 공단에서 이제 의료기관 쪽으로 비용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재 환자를 청구를 하려면 제일 먼저 산재 지정 의료기관으로 등록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서류가 이렇게 많아요. 의료기관 신청서부터 개요서, 요양담당 계약서, 개설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개설자 통장사본까지 모든 서류를 갖춰서 공단으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승인이 완료가 되면 이제 산재 기간 번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요양기관 번호가 나오세요. 저희가 신규 치과를 개원하게 되면 요양기관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재도 승인이 됐다라고 이제 통지가 되면 이 산재 기간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번호가 있어야만 산재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번호까지 나왔다.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냐면, 밑에 보시면 이제 요양 신청이라고 해서 산재 환자가 있을 경우에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산재 기간 여부가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재 담당자가 요양급여 신청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환자가 언제 다쳤는지, 어떤 병명으로 다쳤는지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단에서는 업무상으로 재해가 발생된 게 맞는지 이런 심사를 하고 이제 승인을 내려주면 이제 산재보험으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고요. 그럼 실제로 우리 청구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하나로 프로그램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제일 먼저 접수를 하고 난 뒤에 진료 입력 창에서 보험 구분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 구분을 산재보험으로 변경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산재보험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재해 발생일을 입력하라는 창이 하나 뜨게 되세요. 이 재해 발생일 입력 그 날짜에 따라서 실제로 청구할 때도 이 날짜 그대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일까지 입력했으면 이제 이 환자가 어떻게 다쳤는지 처치를 입력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처치도 이제 급여 처방 따로 있고 비급여 처방이 따로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다친 부위가 이제 급여 처리가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보험이나 보호 환자 청구하시는 것처럼 이제 치식 넣고
이 오른편에 있는 뭐 자주 하는 치료나 뭐 보존, 치주, 분류별로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급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비급여로 공식적으로 심평원에서 내려준 비급여 이제 고시 파일 안에 있는 이 처치를 환자가 진행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분류에 기타로 들어가서 자동차 보험 안에 있는 처치 버튼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자동차 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동차 보험 환자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산재보험 환자도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수가로 이제 청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기타 분류로 들어가서 이제 처방을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청구하는 쪽으로 보실게요. 이제 보험 청구 창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가 그 보험보 보내는 것처럼 청구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산재는 심평원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이제 청구조회에서 산재보험으로 체크를 하면 청구 내역이 나오겠죠.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보시고 심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완료가 됐다. 그럼 이제 청구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진료일수가 나오는데 이 환자의 진료일수가 맞으면 넘어가시면 되고 만약에 진료일수가 다르다 그러면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참조 내역이라고 해서 그 청구 주석이죠. 예, 그 심평원 담당자한테 이제 그 주석으로 기재해서 나오는 메모죠.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는 산재인데 건강보험 의료급여가 나오고 청구도 이제 심평원 청구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산재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창이 뜨시면 그냥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EDI 청구 자료를 생성했다. 이제 송신을 할 거냐라는 창이 하나 더 뜨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산재는 심평원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오를 눌러주시고 제가 지금 기재해 놓은 것처럼 샘 파일을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나씩 첨부를 해서 이제 청구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샘 파일을 어떻게 확인하냐. 이 제가 적어드린 저장 경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 그리고 KT EDI, TR, 제닌이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장 경로 안에 있는 폴더는 선생님들이 직접 폴더 하나씩 만드시는 건 아니고요. 예,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찾아서 마우스로 눌러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제닌 폴더에 M이라고 시작하는 파일이 이렇게 7개가 생겨요. 이 M으로 시작하는 파일이 뭐냐면 이제 뭐 1번 같은 경우는 기본 인적사항, 2번은 상병, 그리고 이제 다른 M으로 시작하는 폴더는 처방, 이런 식으로 그 근로복지공단에 그 제공하는 그 파일 형식에 맞게 저희가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샘 파일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면 이거를 어디 바탕화면에 넣어 놨다가 이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직접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 파일이 만들어졌으면 이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라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이제 청구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해야 될 게 의료기관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병원이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아니면 그 병원 인증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로그인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부터 산재지정 의료기관만 가능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됐으면 이 2번에 있는 심사청구로 들어가서 청구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구하시는 방법은 간단하세요. 제가 적어드린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처음으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심사 청구를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샘 파일에 있는 7개 파일을 하나씩 다 업로드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병원 인증서를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을 각각 첨부를 해서
이제 송신을 하시게 되면 그 전에 사전 점검이라고 해서 점검을 미리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신평원도 사전 점검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점검을 실행을 하게 되면 총 3가지의 상태로 나와요. 이렇게 정상이면 초록색, 노란색이면은 점검이 필요하다, 빨강색이면 오류, 이런 식으로 이 근로복지공단은 이렇게 색깔로 표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전 점검을 돌렸는데 다 파란색으로 정상적으로 뜬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송신 버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청구를 하시면 완료됩니다.